오늘은 그 최근 대란이고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요소수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일단 한번 다뤘지만은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그 요소수를 중심에 놓고 대서특필을 좀 하고 있죠. 일단 현재 요소수가 문제인 이유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부터 사실 중국은 그 호주산 석탄을 보시는 것처럼 다시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중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조용히 이렇게 석탄 수입을 좀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이 호주산 석탄이랑 이제 자국 내 석탄을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호주산 석탄은 열량이 높고 그래서 이제 고품질인 반면 중국산 석탄은 이제 저품질이라서 이 둘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야 최적의 효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이제 석탄 부족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폐쇄한 광산을 다시금 운용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국내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가운데 여기서 요소수라는 거는 그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뿌리면 이제 매연이 몸에 좋지 않은 질소와 물로 바뀌게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제 덤프트럭 뒤를 보면은 이 트럭이 지나간 길에 이렇게 물이 졸졸졸 떨어지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물이 앞서 언급한 이 질소와 물로 바뀌어서 떨어지는 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요소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요소 3에다가 물 7, 이 비율, 그러니까 3대 7의 비율을 섞어서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요소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한 다음에 이 암모니아에서 요소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소의 원료는 이제 석탄이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오게 될 겨울을 나기에 석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요소를 만드는 석탄도 이제 아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5일에 이제 요소 수출을 이제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한국에서 문제인 이유는 현재 이제 국내에서 요소가 주로 쓰이는 곳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앞서 하나는 이제 경유차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농업 부문입니다. 먼저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시기에 맞춰서 요소수를 보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트럭 같은 약간 상용차는 다르죠. 이 덤프 트럭만 하더라도 요소수 10리터를 놓으면 700km밖에 이제 운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소수가 부족하면 시동이 꺼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농업도 이제 사실 문제인 게 이제 밭에다가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이때 요소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오늘 남해화학이 좀 이 이슈 때문에 오른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따라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진짜 대란이 올 수도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가운데 만약에 요소수 공급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져서 정말로 대란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약간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대부분 뭐 화물차에 적용을 하면서 뭐 대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요소수는 농기계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 근황을 좀 보니까는 이 요소수가 부족해서 이 볏짚 수확을 못한다는 글들이 좀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볏짚은 이제 우리가 종종 먹는 그 그러니까 한우의 사료로 사용이 된다고 하죠. 뭐 물론 이제 볏짚만 먹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이거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요소수 때문에 농기계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이 볏짚 공급도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축산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 소 같은 경우에는 뭐 사료나 볏짚을 먹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제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목초지가 이렇게 넓거나 많은 나라가 아니죠. 따라서 이제 요소수 사태가 조금 더 심각해졌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농기계 가동 중단에 따른 이 축산물들의 사료 공급이 이제 원활해지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육가공 가격이 이제 급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소수 대란이 조금 더 지속되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물류 대란인 게 있는데요. 아마 이제 오늘 동방이라는 종목이 시세가 나온 이유가 이제 이런 어떤 테마에 조금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소수가 없으면은 결국에 이제 화물차들이 운행을 멈춰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이 산업용 요소수를 전환해서 쓰는 방법을 내놓긴 했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약간 택도 없다는 반응이고, 뭐 그렇다고 이제 질이 떨어지는 동남아 물량을 넣자니 이게 차에 잘못 넣었다가는
수리비가 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 그 며칠 전에 또 러시아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최소 3개월이 또 걸린다고 하죠. 물론 이제 디젤 차량 말고 또 다른 유형의 차들, 특히 요즘에 이제 전기차의 어떤 화물차도 있으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물류가 완전히 스탑하진 않겠지만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 최근에 나오는 기사 중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식량난이 올 거라고 하면서 이 생필품을 비축하라고 국가 차원에서 지시한 게 있었습니다. 대만이랑 이제 전쟁을 할 거니까는 비축하라는 견해도 있지만은, 이건 이제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싶긴 한데, 그래서 아마 현재 중국이 이제 이런 지시를 한 배경에는 아마도 이제 올 여름 비료 가격이 좀 급등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해도 단가가 안 나오니까 실제로 비료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농사를 많이 안 지었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노우볼이 내년 봄까지 좀 굴러간다고 했을 때는 그 여파는 결국 제 개인적으로는 좀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서 그 전에 조금 선제적으로 조처를 취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중국 사정인데, 이게 국내 요소수가 부족한 거랑 에그플레이션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면, 지금 문제는 이제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서 물류센터로 오가는 트럭들이 멈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제때 물량을 공급을 못 해주니까 대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심해지면, 물론 이제 작년에 마스크 대란처럼 아니겠지만은 이 생필품 사재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문제인 현재 그 선박 물류 대란도 이제 완화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도 자체적인 물류 대란이 벌어지고, 또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물류도 대란이 벌어진다고 하면 물가는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이 데미지를 받은 농작물의 경우 가격이 조금 더 오른다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당장 이제 2007년에 발생한 그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2006년에 불거진 가뭄 이슈도 있었지만은, 사실 그때 이제 에그플레이션의 원인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당시 유가가 이제 $100를 넘어서니까 대체 에너지로 각광을 받을 에너지가 이제 바이오 에너지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에너지의 원료가 바로 이제 옥수수랑 이제 대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작물 모두 이제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유가가 다시금 $100의 목도에 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유가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일단 이제 농산물 가격 역시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이 말만 듣고 옥수수랑 밀, 대두를 풀매수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특히 요즘에 계속해서 저도 보고 있는데, 이 곡물 3대장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옥수수, 대두, 밀을 가리키는데, 이 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도 그렇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약간 소외를 받았는데, 최근에 이 가격이 약간 좀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만약에 이 900선까지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좀 사고를 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는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기사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가의 가격 인상을 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요소수 대란이 스노볼이 돼서 정말로 물가 상승을 더 빠르게 야기시킨다면, 그리고 이 가운데서 전 세계 물류 대란이 좀 더 지속되고 유가도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곡물 가격의 상승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생필품을 비축해 놓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는,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제 올해 초처럼 만약에 이제 어떤 작물이 부족해지는 경우 엄청나게 다시 수입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런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제 택배 대란 이슈가 불거지면서 택배 업체들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고,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 특히 이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 섹터나 또 밀 가격 상승 시 이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 대란이 조금 더 지속이 됐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